사사키 로키, 일본 프로야구에서 괴물투수로 불리는 그는 최근 다저스와의 계약 가능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속 165km의 포심 패스트볼을 뿌리며 WBC 우승에 기여했던 그는 일본 리그에서 퍼펙트 게임과 탈삼진 기록을 경신하며 그 재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다저스는 과거 류현진, 다르비시오, 그리고 최근 야마모토까지 아시아 선수들과 성공적인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사키는 젊은 나이에 비해 높은 잠재력을 지녔기에 다저스의 리스크 감수 전략에 딱 맞는 조각으로 평가됩니다. 다저스의 운영 책임자인 앤드류 프리드먼은 과거 보수적인 이미지로 비판받았지만 최근에는 오타니 영입 추진과 같은 대담한 행보를 보이며 팀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사키는 다저스의 젊은 피칭 라인을 보강할 핵심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팀이 월드 시리즈에 다시 도전할 발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저스는 사사키를 영입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프리드먼 단장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사키 로키는 일본에서 이미 괴물투수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상입니다. 사사키는 일본에서 뛰던 동안에도 수차례 부상을 겪었고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어깨 부상과 근육 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며 그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돌 수 있을까요? 그의 경력에서 4년 동안 규정 이닝을 한 번도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도 큰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키는 다저스가 추구하는 투수 유형에 완벽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저스는 리스크가 있지만 가능성이 큰 투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워커 뷰러, 더스틴 메이, 타일러 앤더슨 등 다저스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투수들이 모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었죠. 사사키 또한 다저스의 체계 내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사키가 다저스로 가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저스는 그의 불확실한 부상 이력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릴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단순히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선수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사키는 그들에게 필요한 비밀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저스의 프리드먼 단장은 통찰력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템파베이에서 경영을 하던 시절 프리드먼은 작은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다저스의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사사키와 같은 미래형 투수를 영입해 자신들의 투수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키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동안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드먼은 2014년 다저스 사장에 취임한 이후 팀의 페이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는 대형 계약을 피하면서도 팀을 꾸준히 경쟁력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프리드먼이 취임한 후 다저스는 3년 만에 3억 달러에 육박했던 페이로를 2억 달러 밑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는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했으며 이는 프리드먼의 경제적 경영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저스는 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쫄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저스가 그동안 크게 투자를 하지 않은 선수들은 대부분 리치 힐, 브랜든 메카시, 스카 캐즈 이언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선수들이었고 이는 프리드먼이 대형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이러한 평가를 뒤집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만의 전략을 완성해갔습니다. 2024년 다저스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다듬어진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타니의 영입과 함께 강력한 타선이 완성되었고 이는 다저스의 공격력에 있어 전례 없는 수준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저스는 올 시즌 오타니와 테오스카의 합류로 공격 플러스 지표에서
116을 기록하며 양키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에드먼의 합류로 팀 내 듀오가 강화되었고 프리먼의 월드 시리즈 대반전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의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공격력 강화를 넘어서 전략적 선택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프리드먼은 메이저리그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고 그에 맞춰 팀을 재편성하며 시즌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는 다른 팀들이 우승을 놓친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올해 다저스 선수들은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지구 우승이 확정된 후부터 월드 시리즈가 종료될 때까지 선수들은 함께 훈련하고 함께 놀고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저스는 성과를 내기 위한 독특한 분위기를 구축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단결력과 팀워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서로를 지지하며 협력하는 모습은 다저스가 다시 한번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운드에서의 변화는 이번 시즌 다저스의 가장 큰 반전 중 하나였습니다. 다저스는 시즌 중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마운드의 대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애틀란타 원정에서 글래스나우의 시즌 아웃 발표와 함께 다저스의 투수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글래스나우와 스톤이 빠져나가면서 다저스는 한때 심각한 선발진 부족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저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글래스볼이라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글래스볼은 다저스가 구사한 투수 운용의 혁명적인 방법으로 부상에 민감한 투수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저스는 선발진의 부족을 해결하고 불펜에서 강력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투수 야마모토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시즌 초반 어깨의 불편함을 느낀 그는 다저스의 신중한 관리 덕분에 결국 강력한 구위를 발휘하며 대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야마모토는 PS 1차전에서 한동안 부진했지만 그 후 3경기에서 타자들을 압도하며 피안타율 1할 3푼 1리를 기록하는 등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저스는 그에게 석 달을 쉬게 하고 충분한 회복 후에야 다시 마운드에 세우며 그를 차근차근 키워갔습니다. 다저스의 투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는 바로 부상 없는 투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투수는 언젠가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자는 의미입니다. 다저스는 부상 투수들이라도 그들의 구위가 최고일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점에서 다저스의 관리 방식은 다른 팀들과 확연히 차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너는 3월 초 경기 중 타구에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다저스는 그를 2달간 쉬게 하여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 결과 트라이너는 5월 6일에 시즌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시즌 후반에 그가 다시 마운드에 등장했을 때 그는 전성기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저스는 시즌 중에도 부상을 많이 당한 선수들을 보강하며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구위를 뽐낼 수 있도록 관리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페 선수의 영입입니다. 다저스는 과거 부상이 많았던 코펙을 데려오며 그의 피지컬과 구위가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코펙은 다저스에서 이전의 부상 이력을 잊은 듯이 뛰어난 구위를 유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다저스는 오프시즌 동안 부상자 명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을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 투수들을 영입하거나 불펜 투수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부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마운드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결국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다저스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전략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불펜 투수들을 아끼면서 포스트 시즌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투수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배했습니다. 필립스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로버츠 감독은 그 자리를 잘 메꿔주었으며 베시아와 그라테로를 활용하여 불펜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월드 시리즈에서 양키스의 주력 불펜을 압도하는 성과를 올리며 다저스의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타선뿐만 아니라 마운드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저스는 2024년 시즌을 통해 그동안의 아쉬움을 씻고 다시 한번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진정한 강점은 단지 올해의 우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저스는 부상 관리와 투수 운용에서 탁월한 전략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저스의 영입 전략은 단기적인 성공에만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메이저 리그에서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도 전략적으로 영입하며 그들의 구위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저스는 마운드에서의 성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친 데스라는 전략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히 강력한 타선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마운드에서의 압도적인 투수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저스의 이 전략은 단순히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다저스는 그 어떤 팀보다도 투수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글래스나우, 야마모토, 코펙 같은 투수들은 부상과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단순히 몸 상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구위를 자랑합니다. 이들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가을 야구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다저스는 그들의 구위가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중요한 포스트 시즌에서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사사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올해 146이닝을 던지기 전까지 사사키는 대학 1학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이닝을 넘는 기록을 쌓으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저스는 사사키를 영입함으로써 선발 로테이션에 강력한 보강을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구위와 경험을 통해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다저스의 선발진은 더욱 깊어지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크로셰와 같은 선수들의 합류는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새로운 차원의 경쟁을 더할 것입니다. 크로셰는 이미 메이저 리그에서 큰 주목을 받는 유망주로 다저스는 그를 통해 더욱 깊고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사키와 크로셰가 합류한다면 다저스는 야마모토, 오타니, 글래스나우, 크로셰, 사사키 바비 밀러, 더스틴 메이라는 미친 구위의 선발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누가 되더라도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으로 이동하여 강력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저스는 마운드에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강력한 투수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저스는 과거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더욱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마운드뿐만 아니라 집단 마무리 전략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확고한 마무리 투수를 두지 않고 구위가 좋은 투수들을 상황에 맞게 투입하여 마무리의 역할을 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실패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마운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이 전략을 통해 포스트 시즌에서의 마무리 불안정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가을 야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위가 좋은 투수들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저스는 이를 위해 부상자 명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상 투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경기에서 투수들이 싱싱한 구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저스는 투수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이처럼 공격적인 투수 영입을 통해 보여준 가장 큰 메시지는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저스는 부상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투수들이 부상을 입더라도 그들이 아닌 다른 투수들로 대체하거나 부상 투수들의 구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물량 전략은 다저스가 선발진뿐만 아니라 불펜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다저스가 추구하는 것은 부상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최고의 구위를 가진 투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전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저스의 전략은 단순히 강타자를 보강하거나 특정 선수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다저스는 이미 과거 몇 년 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 마운드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투수진은 더욱 강력해지고 깊이가 더해지면서 다저스는 한층 더 경쟁력 있는 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저스가 추구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적인 경쟁력입니다. 글래스나우, 야마모토, 코펙과 같은 선수를 통해 마운드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며 사사키와 크로셰까지 더해져 완벽에 가까운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하려는 그들의 전략은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이러한 접근법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야구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과 전략을 통해 다저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이저 리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며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향한 길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갈 것입니다.